시작해라. 네. 좀 이런 시기에 종자들이 이제 좀 넓게 관찰하기가 좋은데, 그거는 이제 섹션에, 종자 섹션에 이제 포함을 시키기가 쉽대요. 이제 이런 시기에 종자들이. 그래서 structure variation, 이제 구조, 이걸 다양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다양한 구조, 그리고 그러니까 금방 발화된 거랑 이제 젤라틴들, 이제 그 흐물흐물한 것들, 그런 종자들이 이제 작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관찰 구역을 작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어렵대요. 작게 구조화해서 하는 거는. 그래서 늦게 발달하는 종자들이나 뭐 금방 발화된 종자들이나, 그리고 조금 흐물한 종자들이 최적의 관찰 조건이라 합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 다양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이 데이터들은 아직 미공개 상태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ALR 화이트 레진,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면역 세포학적인 이제 항원 같은 거에 대한 구조를 분석할 수도 있다,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런 섹션 방법은 이제 이런 구조적 다양성이나 이제 항원이 위치한 구역들을 관찰하기가 용이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스테인, 또 여기도 섹션한 것들의 염색 과정이죠. 그거를 이제 배유, 전분, 그리고 저장 단백질 같은 거를 이제 염색용에 사용해서 염색을 하는데, 또 여기 똑같은 이렇게 사용되는 염색약들이 다 나와 있죠.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약들이 이제 전분이랑 뭐 배유세포랑 뭐 저장 단백질 같은 거를 확대해서 이제 피규어 3에 나타내 있다 라고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좀 징그럽죠. 황금포증 일으킬 것 같은데, A, B, C 순으로 옥수수 밀이거든요. 맨 위에 줄이 이제 사프라닌 메틸 바이올렛으로 염색을 한 단백질이랑 세포벽을 보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형광현미경으로 세포벽 염색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전분립의 크기 형태 비교하는 거고, 네 번째 줄은 이제 같은 전분인데 염색약을 다르게 해서 전분 상태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 6, 7 이 부분은 저장 단백질 구조를 확인한 거고요. 네, 다시 넘어와서 어디였지? 네. 그거를 이제 뭐에는 어떤 염색약을 써서 어떻게 나타냈고, 이런 거를 이제 쭉 써놨습니다. 네, 뭐 형광현미경, 뭐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넘기겠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게 답니다. 그냥 이 앞에 내용들이 진짜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얘만 형광현미경 쓴 거고, 얘네는 뭐 일반 위성차 쓴 것 같은데. 다음 넘기겠습니다. 뒤가 뭐였지? 그냥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까지 똑같고 3.3-3 가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분해서 가는 거죠. 배우세포 관찰. 배우세포 관찰은 이제 횡단면 이용해서 관찰했고, 이거 벼, 옥수수, 밀 염색해서 염색 그거 나와 있고. 자, 내가 놔두고 그 그림 있잖아. 네. 그림만 간단히 설명해라. 네, 그림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잠깐만, 그게 피규어 4 설명할까요? 피규어 1부터 해가지고 네. 간단히 하나당 네, 30초 내로 그냥. 네, 네. 중복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그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네, 피규어 1 보면은 이제 섹션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섹션 과정. 네, 처음에 블록 고정해서 뭐 주변 레진 제거하고 표면 평탄화해서 이제 고정할, 그러니까 세포벽 썬 거를 이제 살짝 떼어낼 훅 같은 걸 배치를 해서 절편을 생성해서 슬라이드에 올리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피규어 2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썬 것들에 대한 염색을 진행을 시켜서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썰었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결과로 얻었다. DFGHI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 있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3에 이번엔 이렇게 썬 것들에 대한 다양한 염색약과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단백질이나 세포벽, 그리고 전분, 저장 단백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형태학적으로 확인을 했다 라고 피규어 3에 나와 있고, 네, 피규어 4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보았는가, 그래서 그 썬 부분에 대한, 섹션 부분에 대한, 섹션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123, B123, C123 있죠? 그게 이제 그렇게 밑에 다 나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피규어 5는 똑같이 여기는 이제 전분이에요. 전분에 배유에서 이 1, 2, 3 부분을 랜덤으로 설정을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전분이 분포해 있더라 라는 걸 나타내 있고, 잠시 보시고, 그 뒤에는 이제 마지막 저장 단백질도 네, 얘네는 종단면을 썼네요. 네, 종단면을 길게 썰어가지고 이제 1, 2, 3 부분 나눠서 저장 단백질이 어떻게 분포를 해 있는가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서 BC가 옥수수와 밀인데, 옥수수와 밀은 이제 저장 단백질의 구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벼에서는 이제 저장 구조가 완벽하게 보였다라고 논문에서 봤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결론은 네. 부위별 조직 구조랑 저장 물질 분포 차이는 발달 시기 차이에 따라 다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테이블이 있거든요. 테이블. 이게 이제 제가 테이블표를 얘네는 서브로 따로 달아놨길래 다시 뽑아왔는데, 보조 자료이긴 한데, 이거 테이블 1, 2가 있어요. 테이블 1, 2가 맨 뒷장에 2장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아까 저희 설정했던 구역들 있잖아요. 그 구역들을 이제 정량적 수치를 이제 측정을 해서 나타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량적으로도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 정량적 수치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면서 다른 종자들에게도 적용을 해서 육청가들이 쓸만한 자료로 제공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논문이 마무리됩니다. 자, 수고했어. 박수 한번 줘. 그런데 아주 공부하는 데는 아주 좋은데, 이게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그것부터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전분 구조하고 단백질 구조를 지금 알아보는 거잖아. 네.
그 셈이나 템 이런 네. 현미경으로 최종적으로 사진을 찍고 네. 그 전에 이제 종자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성숙 시기별로 네. 벼하고 옥수수, 그다음 밀, 이 세 가지지.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중단면을 자르냐, 네. 횡단면을 자르냐, 네. 그지? 네. 그래가지고 염색을 뭘로 하느냐, 네. 그지? 네. 요도라든지 이런 거 맞습니다. 여러 개 있잖아. 네. 그러면 그랬을 때 어느 게 가장 착색이 잘 되어서 전문 구조를 우리가 관찰을 잘 할 거냐, 네. 또는 저장 단백질을 잘 할 거냐, 이걸 지금 보는 거잖아. 네. 결론을 그걸 가지고 나중에 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네. 그지?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도 할 수 있지만 표까지 만드는 것은 육종하는데 정량적 수치가 결국에는 중요한 지표로. 그게 그 이제 가장 핵심이잖아. 네. 그럼 거기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 맨 처음에 이제 종자를 어떤 시기에 종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나? 이 논문에서요. 이 논문은 성숙한 종자를 그러니까 이제 완전 다 자라고 수확하고 나서의 mature seed. 그럼 그게 우리 말로 하면은 그게 황숙기가, 완숙기가, 고숙기가. 황숙기. 확실하나?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알겠나? 네가 네 입으로 얘기를 했어. 네. 만약에 수분이 너무 없어가지고 건조할 경우에 이렇게 면도날 같은 걸 뭐든 이렇게 자를 때 커팅할 때 파괴가 된다고 했잖아. 그게 이제 자를 때도 자를 때인데 그냥 애초에 탈수시킬 때부터 이게 짜그라드는, 급격하게 이제 고농도를 쓰게 되면 갑자기 짜그라드는. 그래. 우리 빨리 급속하게 하면 그런 문제가 네. 발생하잖아. 네. 그러면 이것을 전문 구조를 가장 관찰하고 완벽히 확실히 할 수 있는 스테이지 요걸로 봤을 때 어느 때가 가장 적합하냐 이 말이지. 네. 그 말은 이 종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가 되노? 배. 여기가 엠브리오지. 네, 엠브리오. 이 부분은 배유. 요거는 엔도스폼. 엔도스펌이잖아. 네. 그다음 요 바깥쪽 여기는 호분층. 알론 레이어. 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잖아요. 네, 그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벼 같으면 여기 바깥에 이제 바깥 껍질, 조비. 속껍질, 응? 이 왕계라잖아, 왕계.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까락이 여기 있겠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분이 쌓일 때는 지금 어느 쪽으로 쌓이는? 배유의 일단 축적이 그 전분이. 배율이 되겠지, 네. 그지? 네. 영양소가 축적. 그럼 좋다. 잎에서 광합성을 했다. 네. 그러면은 그 산물이 이제 뭘 만드노? 이제 그거 당, 당을 만들겠지. 네. 메탄당. 육탄당. 그래. 6개, 탄소 6개짜리 당을 만들고 산소를 내보내고 CO2하고 물하고 물이 라이트 빛에 의해서 광분해 되겠지. 깨지겠지. 네. 깨지면 요게 요 과정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겠지. 그러면 빛이 없으면 이게 이 과정이 되겠지. 네. 역으로. 반대로. 그렇지. 네. 그럼 뭐 당이 분해되는 해당 분해. 과정이 네, 되겠지. 해당. 요거는 이제 합성 과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합성해서 이동해가지고 여기로 어디로 가느냐면 엄밀히 말하면 여기를 네. 통해서 여기 중심돌기라고 있어요. 네. 약간 뾰족한데 여기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야. 이건 몰랐습니다. 세포학적으로 보면.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를 보면은 니는 육종을 하기 브리딩 네. 브리딩. 하기 위해서 하잖아. 네. 육종을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라이스 이팅 퀄리티. 영양학적으로 미질이나 이팅 퀄리티가 요즘 가장 중요하잖아. 벼 하나만 딱 보면. 맛이. 그지? 맛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 맛이 전분 구조가 예를 들어서 전분이 뭐가 스타치가 뭐와 뭘로 돼 있지? 아밀로스랑 아밀로펙틴. 이 아밀로스 구조는 탄소가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싱글 본드로 네.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고, 네.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설키 있잖아. 네. 그러면 결국 네가 세포적으로 여기 나중에 착색시키고 봉글로 하면은, 자, 전분 스타치가 있으면 이게 하나가 있더나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전분 구조를 만드는 거야. 소전분이 있고 그 전분 구조가 따로 있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요게 이제 인디카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친구들이 먹는 거는 한 100개의 소전분 입자가 하나의 전분잎을 구성해. 네. 우리는 뭐 40개에서 한 60개. 이 다르단 말이에요, 개수가. 그지? 네. 그러면 우리가 먹었을 때 스티키한 약간 끈적끈적한 맛을 내는 것은 결국은 이 아밀로펙틴 함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네. 아밀로펙틴이 높은 거죠. 그래.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잘라가지고 봤을 때 현미경적으로, 그러면 야, 이게 아밀로펙틴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아밀로스 함량이 얼마다. 이게 가시적으로 탭을 만든 것처럼 바로 나오시면 좋겠지. 네. 근데 그러면 그게 앞으로는 가능하겠지. 네. 네가 아까 템이란 말을 쓰고 네. 셈이란 말을 썼잖아. 네. 이건 뭔지는 알지? 네. 이게 광학 현미경 종류야. 맞습니다. 현미경 종류입니다. 아주 이거는 조금 몇만 분호 나노 입자까지 나노, 그지? 네. 나노까지 이 분석을 관찰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현미경이야. 그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게 무슨 뱅이다 하는 그런 현미경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건 아주 또 비싸. 몇 억씩 해. 네.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까지는 필요 없어. 이 전문 구조는. 네. 어쨌든 어떤 만원경을 현미경을 쓰든 간에 이 전분 구조를 밝히는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면 이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바깥 요걸 아밀로 플라스트라고 해. 그럼 여기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게 있고, 요게 한 칸씩 다 이렇게 객자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분이 과연 이 중심 돌기에서, 그지? 자, 잎에서 과합성을 했다. 그러면 당으로 이래서 전분이 이제 전분을 축적되는 엔자임이 있겠지, 그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처음에는 어디 여기 쌓이고 이렇게 가겠지. 쌓여가겠지. 처음에는 1번 전분이 축적되는 걸 보면, 자, 두께 결정하는 거 1번 시크니스지. 2번 와이드, 넓이, 폭, 시크니스. 세 번째 두께하고 와이드하고. 그럼 다 된 거지, 그지? 처음에 요 두께, 그 다음 폭, 길이는 이미 결정되어 있지. 왜? 길이는 완교 요거 있잖아. 껍질에 의한 게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단백질이 가장 먼저 이렇게 쌓이고 고분층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지금 집어넣는 거야. 맞습니다. 자, 내가 아까 질문을 뭐라고 했지? 그 어떤 시기에 종자가 그래. 그러면 자 보자. 여기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꽉 전분이 광합성이 있어 다 차는 시기가 어느 시기냐고, 황숙기란 말이야. 네. 황숙기 되면 이 바깥 껍질이 완개가 노랗게 된 시기야. 그러면 다 찬 거야, 사실은. 그지? 그러면 왜 우리가 황숙기 때 수확을 해서 이거 보면 되는데, 왜 그러면은 완숙기 정도에, 그 전에 내가 질문해야 되겠다. 벼 하베스팅 할 때, 벼 밀 다 마찬가지야. 수확할 때. 완숙기 때 하나, 황숙기 때 하나. 황숙. 어? 완숙기. 확실히 얘기해봐. 완숙기, 손 들어봐. 황숙기, 손 들어봐. 황숙기 20%면 황숙기가 그래? 황숙기 마지막 왕숙기를 넘어가기 직전 그쯤. 그렇게 표현. 수분이 몇 프로일 때? 24%일 때. 네, 24. 그럼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완숙기 초기야, 사실은. 완숙기야. 그러면 완숙기를 조금 넘기면 수분이 20% 이렇게까지 오겠지. 네. 뭐 심한 경우에는 18%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콤바인으로 수확을 한다는 것은 탈곡이잖아. 네. 이렇게 이삭이 페니칼이 있으면 요게 이제 주경이고 1차 지경이지, 그지? 1차 지경에서 나오면 2차 지경이라 하잖아, 그지? 맨 처음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요 순서대로 내려오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요 목적은 탈곡을 스레싱이라 THREST 스레싱은 이게 떨어뜨리는 기라. 뭐를? 나다를, 나달. 알맹이를 떨어뜨리는 기라. 그럼 스레싱 할 때 보면 이게 수분이 예를 들어서 20%일 때하고 30%일 때하고 보면 스레싱이 어느 게 잘 되겠어? 20%. 20%가 잘 떨어지겠지. 네. 아주 편하겠지. 그럼 30%는 이게 잘 딱딱하게 이거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5% 되면 더 잘 떨어지겠지.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해 보자. 그럼 15%로 한번 조정해 볼까? 그럼 15%일 때 내가 탈곡을 했어요. 너무 잘 떨어져. 아주 탈곡하기 쉬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깨질 수. 수분이 요거는 요런 상태가 돼. 요 종자 형태가 15%면 요렇게 너무하다. 요렇게 되겠지. 근데 황숙기 때 예를 들어서 28% 황숙기 30% 정도 돼 있다 하면은 이렇게 커. 수분이 꽉 차 있어. 이때는 30% 정도 되면. 그러면 이때는 이 스레싱 하면은 탈립이 잘 안 되겠지. 잘 안 떨어지겠지. 네. 그지? 네. 대신에 어때? 아주 수분이 많으니까 이게 깨지나 안 깨지나? 안 깨지죠. 잘 안 깨지. 동알미가 발생 안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를 우리가 선택해서 나중에 탈립도 어느 정도 잘 되고 동알미도 적게 발생하는 시기를 고르는 게 24%를 고르겠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지. 24% 하긴 했는데 필드 자체가 이 필드가 크단 말이야, 도장이. 도장이 이렇게 크면, 그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다 숙기가, 등숙기가, 라이프닝 스테이지가 다르면, 그럴 것 같은데. 이게 한 2주 정도 차이 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위치 효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24%에서 수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애들은 아직 청미가 있고, 그지? 35% 수분이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이 평균이 있으니까 18% 있는 게 15%가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지? 랜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네. 그래서 등숙이 균일하게, 균등하게 똑같이 떼주면은 금상첨화겠지. 품질을 베스트지. 유지하는데 베스트지. 네. 그러면 이 재배적 차원에서 그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했잖아. 추비 주는 시기. 자, 추비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기비 주잖아, 그지? 예. 베이스알 퍼틸라이저 주잖아. N, P, K를 주지, 그지? 예. N은 얼마? 50%, P는 100%, K는 전체의 70%를 주잖아, 그지? 주잖아. 예. 그리고 1차 추비를 언제 주노? 그 이양 후 약 10일경. 이렇게 활착이 될 시기에 주잖아. 활착돼야 흡수를 하니까. 이때 주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뭘 주노? 질소만 주겠지. 예. 분시하겠지. 그럼 2차 추비는 언제 주노? 무슨? 분을. 어? 이거는 분을 그래 줬잖아. 2차 추비는 언제 주노? 응? 유수 형성기. 아닌가요? 언제 주면 좋겠어? 수영. 1차 추비는 목적이 분을 하라고 줬잖아. 어? 그럼 2차 추비는 이삭의 내가 지금 설명하는 흐름을 잘 읽어야 돼. 출수. 지금 이삭 설명하려고 하잖아. 네. 그럼 이삭 우리가 목적은 뭐야? 이 개수 나달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예. 그지? 예. 그럼 이 이름하여 이삭 그럼이라 하면 되겠지, 그지? 그지? 예.
요때는 뭘 주노? N하고 K, NK 비료는 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여기에 남은 25%, 여기에 25%, 기비로 50% 이렇게 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30%, 여기 20% 이렇게 줘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NPK를 예를 들어서 9kg, 7kg, 8kg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 per 10하다 300평 이래 준다고 가정하면 그렇지. 그러면 여기 유수가 형성이 되는 시기가 있어. 형성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Panical Initiation Stage라고 하지, 그지? 그러면 요 시기는 뭘 하느냐? 이삭이 폐기 30일 전이란 30 days before란 말이야. 그지? 네. 이때 우리가 추기를 주면은 뭐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 나달수가 많이 달린다 이 말이야. 네. 그지? 그러면 결국은 수량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되겠지. 근데 우리 목적은 아까 수량도 있지만, 그지? 퀄리티, 이때 퀄리티가 중요하다 했잖아. 네. 맛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맛이 중요한 걸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이삭이 나달이 24% 수분을 흡수했을 때가 가장 좋더라 했잖아. 그럼 이렇게 알맹이를 많이 단다는 것은 한 이삭 내에서도 등수기가 달라진다 이 소리겠지. 다 다르셨네. 그지? 네. 자, 요 내에서도 달라지고, 자, 분을비를 언제 주는? 1차 분을비를.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우리가 파종을 해가지고 육묘 이식을 6월 1일 날 했다 가정하면은 언제 6월 한 10일, 11일 뭐 네. 이때 분을비를 주잖아. 네. 그럼 분을비를 듬뿍 줬다. 여기다가 한 40%를 줬다. 예를 들어서. 새끼 많이 치라고. 그러면 분을 수가 많아지겠지. 이렇게. 한 4, 50개 정도 되겠지. 그지? 한 포기당, 한 주당. 그러면 이삭도 당연히 많아지겠지. 그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이삭 수가 많으면 이 등수기 고르나 불균이라. 불균이 같은데. 불균이라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숙기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닝. 이 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등숙은 결국은 뭐냐면 이 필드에서 보면 한 포기가 가지는 숙기가 다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전체 필드 내에서의 숙기가 다르다 하는 거야. 그것도 아까 있었지. 그 다음에 또 한 이삭 요 내에서 나달의 등숙기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즘이 요구하는 거는 뭐고? 맛이잖아. 예. 그 맛을 균일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아까 유수 형식이 30일 전에 하는 것보다는 얼마? 출수기라고 하면 헤딩 스테이지 하면은 요 30일 전에 주는 것보다는 한 15일 전에 그냥 주는 거야. 왜? 이 나달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준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하겠노? 이게 나달 알맹이를 하나하나씩 전분으로 지금 만들어서 당원을 광합성을 통해서 그 당을 만들어서 전분으로 채우는 데 역할을 하게 해주겠지. 그러면 알맹이가 충실하겠지. 그지? 그러면 미질이 좋아지겠지. 결국은. 그지? 그 미질은 결국 또 얘기하면은 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결국은 맛인데 예. 1차적으로는 프로테인, 단백질 함량하고 2차는 뭐고? MGKB잖아, 그지? 응? 이 K, 이게 0.5가 돼야 되는데, 0.5 이상이 되면은 밥맛이 좋고, 0.5 이하가 되면은 밥맛이 안 좋아. 그러면 K, 칼륨 비료를 언제 준다 했노? 2차 비료로 킵이 1차 비료하고 유수 형성기 때 준다 했잖아. 예. 나머지 30%를. 이때 많이 주면은 어떻다? 오히려 밥맛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뭘 선택할 거냐, 양이냐, 질이냐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해서 전분이 쌓이고 만들어지는가를 먼저 한번 보자고. 자, 원래 이제 감소 분열을 해서 암 수술이 만들어지겠지. 언제쯤? 출수 전 한 10일경 시작하겠지, 그지? 그러면, 자, 요렇게 생겼다면, 여기가 뭐가 있노? 네. 여기가 배가 되고, 요거는
배유가 된다 했지, 그지? 예. 자, 그러면 원래 벼를 가정하면 배의 수술이 몇 개야? 6. 6개지? 6개. 그럼 이 꽃가루가 또 떨어지겠지, 그지? 네. 떨어지면 여기 암술이란 말이야. 암술에 요 2개가 있어. 요 주두라고 그래. 까칠까칠해. 빗자루 이거 엄기성기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돼 있어요. 꽃가루가 여기 앉아. 그럼 화분 관액을 타고 여기 간다는 거지. 하나는 여기에 요게 뭐이고 난세포란 말이야. 난세포. 아, 그쪽은 여기 요거 결합해요. 그러면 요거 꽃가루 하나 N이고 난세포가 N이라면 그럼 합치면 뭐가 되노? 예. 2N이 되겠지. 예. 그 다음에 요 하나가 꽃가루 뾰로롱 가서 어디로 가노? 요 극핵이란 말이야. 극핵은 2N이지 2개니까. 그러면 더하기 N 하면 뭐야? 3N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2N인 배 엠브리오가 되고 여기가 엔도스폰 배유가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나? 아. 그래서 수정을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한 번 하고 또 하지. 네. 그래서 중복 수정이라는 거예요. 그 요게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은 광합성에 의해서 옆에서 광합성한 게 요렇게 아까 어디라 했노? 요 중심 돌기 뾰족한 요 부분에서 이렇게 온막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는 육종을 하니까 우리는 퀄리티 맛 쪽으로 하니까 어떻게 생긴 전분이 있으니까 맛이 어떻더라 이걸 평가하잖아. 네. 그지? 그럼 니는 할 때 가장 첫 번째 뭐고 어느 정도 성숙되었을 때 수분 함량이 몇 프로 있을 때 수확해서 하는 것이 좋더라. 그지? 네. 그래 해보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 수분이 30% 정도 있을 때 하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야. 네. 24%보다는. 네. 왜? 수분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으니까 네.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이 가능하지. 네. 이미 25%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수분이 네, 증발하면서 맞습니다. 동알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다. 그지? 네. 그럼 첫째는 모이스처 컨텐트. 황수기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노? 섹셔닝을 하지, 그지? 네. 섹셔닝이 뭐고? 자르는 거지. 써는 거. 그지? 네. 잘라야 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안 자르고도 안에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노? 3D 입체 구조. CT로 찍을 수 그걸 있습니다. 볼 수는 있지, 그지? 네.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는 지금 요 논문에서는 잘라가지고 보는 걸 원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라가지고 직접 바로 볼 수도 있는데 잘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뭘 하노? 염색을 하겠지. 네. 그걸 스테이닝이라고. 네, 스테이닝. 그 염색 아이오다인하고 뭐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요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더라. 잘 되더라, 그지? 그 다음 네 번째는 요걸 염색을 시켜서 뭘로 하노? 사진을 픽처링 하는 거지. 네. 그지? 음. 그러면 요것을 다섯 번째 아까 아노보 분석하고 뭐 분석을 했잖아. 네.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지. 어떻게 되더라. 요게 결론이야. 어. 그 나머지는 전부 방법에 관한 얘기지. 메소돌로지에 관한 부분이. 어떤 걸 쓰고 뭐 어떻게 한다. 다 이 얘기야. 이제 이해하겠나? 네. 처음에 발표할 때 네. 요 과정 5개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해야 돼.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야 시청자가 또는 청중이 이해하기 쉽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뭐 메소돌로지에 관한 부분은 뭐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중국 친구가 한 거 이거 맞습니다. 예. 뭐 중국에서는 이래 하고 우리 방에서는 이래 하고 뭐 이런 설명을 하면 된단 말이야. 이게 다야. 좋은 포인트를 몇 개 더 배웠습니다. 자, 설명하고 할 때 상대방이 이해하기식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근데 어떤 사람들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그지? 그럼 네 같으면 어떤 쪽으로 지금 해야 돼? 너는 설명을 쉽게, 어려운 걸 쉽게 하는 게 어려운 걸 쉽게 하려고 하면 너가 이해도가 어느 정도 돼야 돼? 그게 120, 중요하지. 130%는 돼야. 그거야. 이 논문이 아주 퀄리티가 있는 논문이야. 이 엘스비아 여기 임팩트 팩터가 기본적으로 4, 5. 지금 여기는 2.5에서 3. 그건 좀 낮네, 어쨌든. 뭐 그 정도라도 그 인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맞습니다. 한 44. 이 정도 들어가면은 대단한 거야. 그런데 이걸 네가 완벽히 소화를 못 시킨 상태에서 맞습니다.
그냥 뭐 해석하는데 급급해가지고 하는 정도 같으면 박사과정 되면 이제 또 달라지겠지. 네. 박사과정 할 기회가 해야죠. 해야 된다고? 네. 고생이 제법 든다. 어쨌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그 마음이고 1차적으로 거기까지 하고 지난 시간에 SE하고 뭐 했던 거 있잖아. 응? 그지? 잠깐만요. 전화 좀 받고. 자, 도현이 이제 지난번에 그 우리가 통계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통계하면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제 6월 3일이지. 6월 3일 7시 되면은 딱 결과가 나오지. 누가 뭐 당선 예상자 뭐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잖아.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 이가. 보면 지금 샘플 조사하면은 95% 신뢰 수준의 표준 오차가 얼마? 보통 3.1% 샘플이 1000명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잖아. 1000명. 어떤 데는 뭐 10,000명 하는 데가 있는데 샘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정확도는 당연히 높겠지. 그지? 그러면 1000명 하는 거 100명 하면 어떨까? 100명 하면은 95% 신뢰 수준으로 가면 이거는 편차가 어떻게 되겠어? 뭐 5.1이나 뭐 한 8점 얼마나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통계야. 대한민국 인구가 그 성인으로 보면 4천만 정도 되는데 4천만 명 중에서 샘플을 1000명 해가지고 자기 대통령이 누가 되겠다. 이걸 안다는 거는 혁명 아이가 혁명. 이 통계야. 이게 스태티스틱이라. 통계 학문할 때에서 붙이겠지, 이제. 이거야. 그럼 지난 시간에 내가 질문 줬던 게 뭐고? 스탠다드? 예. 에러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얘기를 했지. 뭐 스탠다드 에러는 뭐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뭐지? 어떤 데 쓰고 어떤 데 하노? 그거였나? 딴거 본 것 같은데. 딴 거는 공부한 거야. R이랑 R스퀘어 그거 했는데. 아, 그렇지. R하고 R 스퀘어도 있지. 네. 응. 그러니까 R은 상관계수라고 하고 R 제곱은 말 그대로 R을 제곱해서 그 결정계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R은 이제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 이 변수 X축과 Y축의 값이 변수가 각각 있으면 그거에 이제 관계도를 보는 건데 보통 제가 하는 연구에서 X축은 이제 예측값 그리고 Y는 실제값을 쓰는데요. 이제 그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값의 이제 관계를 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닌가? 잠시만요. 그냥 읽겠습니다. 잘로. 네. R은 그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값이고, 예를 들어서 X는 식생지수라고 잡고 Y는 뭐 그 과실의 행경이란 그 값을 잡으면 이 둘이 얼마나 같이 움직이느냐를 수치로 나타낸다라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R과 R스퀘어의 관계는 R스퀘어는 R의 제곱이기 때문에 방향 정보, 그러니까 양이나 음은 사라지고 설명력만 남는다라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해되나? 내가 설명을 하면 내가 소화가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요점 넘어간 상태 위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설명을 하면 그거 안 된다 이거. 그지?
이 네가 해야 된다. 끝까지 나는 네 물고 너를 지르기다. 알겠네. 예.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디베이션. 자, 스탠다드 에러는 뭐냐 하면 이거지.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사이트 실렉션이 가장 중요해. 어느 지역에 할 거냐, 또는 어떤 필지에 할 거냐. 그지? 우리 대학 농장에 할 거냐, 아니면 실험실에서 할 거냐, 아니면 누구 뭐 시골 집에서 할 거냐. 이게 사이트 실렉션이 가장 중요해. 이건 토성도 알아야 되고 기후도 알아야 되고 모든 상을 다 알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고? 품종. 아, 그렇지. 품종은 뭐고? 버라이티. 머터리얼이지. 컬티바. 그지? 이게 버라이어티하고 컬티브하고 차이점 많아? 컬티바는 그 재배 식물. 컬티바가 품종. 둘 다 품종이야,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컬티바. 컬티바는 컬티바 발음 액센트가 바 뒤에 있을 거야. 이게 컬티바, 이거는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말하고, 버라이어티는 뭐 다양한 있는 그 자체 재배되든 안 되든 예. 그걸 일명 버라이어티. 그러면 범위는 어느 게 넓어? 버라이어티가 넓지. 근데 그 구분 안 해. 그냥 일반적으로 뭐 컬티바, 버라이어티 누가 써도 관계는 없어. 어쨌든 그렇다는 말이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고? 매니지먼트 관리겠지. 네, 예. 비료라든지 농약 뭐 다양한 있잖아. 어떤 방식으로 또 뭐 재배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도현이가 개발한 뭐 센싱이지, 그지? 예. 센싱 좋아. 네가 A 프로그램을 도형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한 거야. 예. 이건 들어올 때하고 영상 한번 딱 찍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필지에 이렇게 보면 병이 드론을 뭐 헬기는 인공위성이면 딱 찍었어. 사진을 한 카트 딱 찍었어. 이걸 보고 병이 예를 들어서 라이스 브라스트가 뭐지? 도열병이지, 그지? 네. 도열병이 몇 퍼센트 발생했다. 그걸 네가 아는 거야. 사진 하나만 딱 찍고 뭘 도형 프로그램을 갖고 만든 거야. 좋다. 이게 실측치야. 이 실측치. 알겠나? 예. 나타나는 거. 예. 그지? 예. 그러면 여기는 이게 실제 나타나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고? 여기는 네가 예상한 거라. 그럼 여기를 예상한 거 놔도 되고, 여기 실측난 거 보통 이렇게 하지, 그지? 네가 예상, 실측 보통 그래야 되고, 예.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표시만 하면 돼. 그러면 이게 요만한 이 사이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네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고 하는데 영은 A, B, C 구역을 나눈 거지. 1반복, 2반복, 3반복, 또 1반복, 2반복, 3반복, 1반복, 2반복, 3반복. 뭐 안에 비료를 시용했다든지 뭔가, 이거 비료를 하자. 예를 들어 질소 비료를 15kg 준 거, 1은, 2는 10kg 준 거, 3은 5kg 준 거, 이래 세 가지를 했다 가정하자. 그럼 당연히 라이스 브라스트는 어느 게 적게 걸리겠노? 발병이 낮은 거는 3이겠지. 예. 15kg 질소 많이 주면 라이스 브라스트 많이 걸리겠지. 이건 기본이잖아, 그지?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1, 2, 3에 의해서 어느 구역별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네가 사진 하나만 여기 한 카트, 한 카트, 한 카트, 딱 몇 카트, 9카트 찍겠지. 그지? 그러면 요것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센싱을 해보니까 야, 이렇게 나타나더라. 요것은 이렇게 나타나더라. 요거는 그냥 이름이 나타나고 말더라. 이거야. 그러면 요 격자 안에 들어있는 무늬, 칼라, 뭐 해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걸 가지고 센싱을 한 거야. 했는데 해보니까 비료를 5를 줬을 때 0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0은 여기 있겠지, 그지? 네. 0, 5, 10, 15를 준 거야. 그러면 요렇게 해보니까 이게 0일 때는 아예
여기 있어. 5일 때는 요점 있어. 10일 때는 이점 있어. 15일 때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가야 일반적인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 와야 돼. 15가 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요거를 수치로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럼 어떻게 점을 이렇게 찍으니까 점을 이어야 될까 이거, 네. 그지? 점을 잇는데 이렇게 이어보면 이게 일차 곡선이 아니잖아. 네. 일차는 직선이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리니어. 네. 리니어해야 된다 말이야. 그게 R값이야. 그지? 네. X축에 대한 Y축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이거는 비료를 했지, 그지? 네. 이제 규산질 비료를 해보자. 질소 비료는 이제 NPK는 9로 할까? 978kg per 10R이겠지, 그지? 엄밀한 P2O5하고 K2O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비를 한 조건에, 그지? 좀 더 해볼까? 15kg 하면 많지? 네. 내 수량을 많이 하고 하겠다 이거야. 네. 그지? 네. 지금 식량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나는 많이 생산하겠다. 그래 해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똑같이 요 비료는 했어. 근데 질소 비료를 많이 하면 토일병이나 병이 약하고 토복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그지? 네. 그럼 그런 병해충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뭔가가 있지. 뭐가 있노? 농약. 농약도 있겠지. 농약보다는 규소란 게 있잖아. 어? 실리카. 모래 사장에 가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유리의 원료. 그게 실리카야. 실리카를 스프레이를 해준다든지 토양 속에 넣어주는 거지. 그게 규산질 비료 이렇게 말을 해. 그럼 이것을 A는 토양이 50ppm, A는 50ppm, B는 100ppm, C는 200ppm 이런 거야. 그래 해보니까 A는 B는 C는 해보니까 쉬고 자, A는 어땠노? 규산이 적게 들어갔지. 네. 그러니까 막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것이 도형 그 센싱 프로그램을 만든 거야. B를 해보니까 어때? 요 정도 발생한 거야. 그럼 C는 이 정도야. 그지? 그런 병이라든지 이런 도복이라든지 이렇게 적게 발생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규산 농도를 200ppm 토양에 맞추니까 병 발생이 줄어들고, 그지? 도복도 문제가 안 되더라. 그럼 획기적인 거잖아. 그게 이거야. 그걸 갖고 이래 만드는 거야. 그럼 요거는 뭐고?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요 규산지 비료다, X축이. 네. 0, 50, 100, 200ppm이야. 그지? 이거는 밀리그램 per 킬로그램이지, 그지? 어쨌든, 그래 보니까, 자, 뭐 도복을 일단 보자고. 도복은 0일 때는 도복이 이랬어. 많이 됐어. 질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50 하니까 요 정도. 그 다음 100 하니까 요 정도. 200ppm 되니까 아예 도복이 발생을 안 해요. 도일 병도 발생을 안 해. 그럼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 상관은 음의 상관이야. 많아지니까 줄어든다. 아까는 많아지니까 많아졌잖아. 그건 양의 상관, 정의 상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요거는 상관에서 하는 이야기고, 네가 아까 회기 그 얘기했던 거 R 스퀘어 R 제곱 이것은 루트 값 제곱을 씌우는 거야. 그 마이너스 값이 없단 말이야. 예. 전부 정의 상관으로 양으로 전부 표현한 거야. 예. 이해되지? 예.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표준 편차는 뭐냐? 표준 편차는 요 안에서 일어나는 변이라. 표준 오차는 이 전체 반복을 편차를 전부 더해서 나누기 3을 한 거야. 그게 표준 오차야. 네. 오케이? 예. 거기까지 이해하고, 나머지 아까 니 뭐이고, 니가 이해 다 했나? 다 해버렸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